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정해뒀는데 막상 하락장이 오니 현금 비중을 줄이며 추가 매수하기가 망설여집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관심 종목이 정해두었던 적정 매수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더 떨어지진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 조금밖에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 매수가 이하에서 구체적인 매수량까지 정해두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피터양입니다. 배당 투자 10년을 대비하자 이런 컨텐츠로 지난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강의를 좀 빡세게 진행을 해서 Q&A를 다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Q&A 컨텐츠를 한번 온라인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 답변 중에서 온라인에서 하기 곤란한 이런 특정 부분에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거나 까거나 이런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 오프라인 기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또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요 질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좀 있는데 하락장 오니까 매수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반등하고 나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 못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원래 그게 어렵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많이 못 산다, 떨어질 때 많이 못 사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소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하와유님께서 이제 간단 재무 시각화를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미리 공부해두면 하락장은 살지 말지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부가적으로 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막상 주식 떨어진 머리가 하얘서 공부가 안 되고 기계적으로 살 수 있게 판단하려면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해놓아야 그걸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제 생각이랑 일치하네요. 하와이님 강의를 한 2, 3년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득도의 경지에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VIP 투자자문의 세준열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석은 평소에 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때 보면 이게 두 가지 범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원래 아주 정상적인 건데요.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를 선뜻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치 투자자라면 사야 되긴 한데, 아니 더 떨어져서 더 싸게 사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다 당연한 거니까 매수를 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반등하고 나면 왜 못 샀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분석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간단 재무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콘텐츠도 올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의견을 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 나는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얼마 정도인 것 같다를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높든 낮든 간에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 놓으면, 예를 들어서 좀 낮게, 나는 지금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이 종목이 요 정도 가격 내려오면 좀 사는 걸 고려해봐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만일 주가가 최근처럼 급락을 했을 때 못 사잖아요. 못 사면 더 떨어지겠지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분석해서 썼거나 댓글을 달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공포감을 느껴서 못 사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것도 100원 다 못 산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사기는 사야겠구나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스스로가 지금 공포에 의해서 지금 잘 못 사고 있구나를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간단 재무 시각화를 하던, 아니면 재무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요런 근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적정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평소에 좀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이 매매 추천 이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각자가 적정한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KTNG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업을 항상 보는 습관을 키우고 그걸 투자를 해라. 그러고 나서 그게 적정가가 오면 냉정하게 살지 말지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가 정리했던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폭락장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보이지 그 이외에 뭐 누가 한번 언급했던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건 이제 지금 딱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한 3월, 4월 달에 주식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할 때는 머리가 하얘져서 딴 거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관심 종목 몇 개만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더 살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분석을 하고 평상시에 기업을 보고 자기 개인적으로 적정한 매수가, 주가의 흐름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적정한 매수가를 평소에 정해놓으면 그게 이제 그 공포나 이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게 평가를 내리거나 그런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 요까지 피터였습니다. 간단 재무 시각화는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좀 심플하게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작성한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자기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목 추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분석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금방금방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